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가 매매 시 부가가치세 문제,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즉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매도자가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금액 중 상가의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토지분은 제외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 매수자는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환급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매수자가 세무서에 가서 상가 임대사업자, 즉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 후 매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세무서에 하게 됩니다. 그 후 세무서는 환급 절차에 의해서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했을 때는 매수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부가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줄여서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말씀드립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부가가치세하고 부가세하고는 다른 세죠, 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바른 표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라고 말씀드리면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자가 매도자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은 임대사업, 즉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간이가세자로 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임대사업 등록 후에 10년간 상가 임대사업 자격을 매수자는 유지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폐업할 경우 건물 감가 상각 수준과 연계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속된 말로 개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죠? 다시 부가세를 세무서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임대사업 등록 주소지를 상가 주소로 하므로 상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 말소했을 때 이 부가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매수자가.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 주소지를 상가 주소로 해놓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쉽게 상가 매각이나 사업자 등록 말소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매수자는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반 가세자로 등록을 해야 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장단점을 고려해서 매수자가 일반 가세자로 할지 간이가세자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일반 가세자는 상가 매입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인이 되고 나면은 임차인으로부터 그 월세의 10%죠, 그죠? 차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아서 이것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매수자가 상가를 매수하고 난 뒤에 일반 가세자로 등록 안 하고 간이가세자로 등록하면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분 10% 부가가치세 내는 것을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면은 환급받을 수가 없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서 이제 임대사업을 할 때 납부할 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많이 하죠. 그죠? 당장 부가세를 이렇게 환급 받을 생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간이가세자가 이렇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면은 10년간 상가 임대사업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내가 상가를 빨리 매각할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한 번쯤 간이가세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가세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매수자가 즉 상가를 사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이 부가세를 일단은 징수자죠. 그죠? 매도자한테 전달하고 이 매도자가 국세청 세무서에 납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매수자가 환급 신고를 해서 신청을 해서 환급 받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납부했는 부가가치세는 다시 매수자에게 환급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가 계약을 할 때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부가세를 주고 매도자가 다시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수자가 다시 환급받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죠. 즉 경영 주체 즉 임대인만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동일해야 되고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포괄 양수도 계약의 가장 선행 조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포괄 양수도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업종 동일입니다. 즉 매도자, 매수자 모두가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과세 유형이 동일합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일반 과세 유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매도자가 일반 과세인데 매수자가 간이가세일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계약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일반 과세자의 유형이어야 되고, 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일 경우에 이때는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고 매도자가 세금 신고를 해서 납입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수자 부담이 아니라 매도자가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건물분의 3%를 매도자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자가 간이가세일 때는 즉 이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즉 매수자에게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일 때는 왜냐하면은 제한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간이가세자일 경우에는 공급에 대한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 가격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분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매도인은 매매 가격에 세금, 부가가치세 부분을 고려하여 매매 가격에 반영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부분을 반영해서 얹어서 조금 더 비싸게 매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매매 가격이라는 것이 제한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에 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도자가 간이가세자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괄 양수도 계약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도자가 상가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상가만 소유할 경우 포괄 양수도 조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자, 매도자가 상가 소유자는 맞는데 이 소유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때는 매도자, 상가 소유자와 상가 임대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즉 매도자가 건물만 소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 이때는 포괄 양수도 조건이 성립하려면은 주인만 바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대로 승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매도자가 상가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상가만 소유할 경우는 어떻다? 포괄 양수도 조건이 성립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앞서서 업종하고 어떻습니까? 그 임대사업 등록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여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고 어떻습니까? 또 상가 임대사업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이 자산과 부채, 임대사업을 하는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겸 어떻습니까? 소유자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어떻습니까? 이 상가를 사는 새로운 매수인이죠.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이전하기 때문에 상가만 소유한 경우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 이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국세청은 이 포괄 양수도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에게 부가세 추징 고지를 냅니다. 자, 예를 들어 매도인이 본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가 건물을 팔았죠. 매수인에게 팔고 이 자기가 팔은 매도한 상가에 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자, 이때 사업 포괄 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차인의 변동이 있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임차인도 그대로 어떻습니까? 승계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건물 주인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유자고 어떻습니까? 소유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팔고 나서 매수자가 그 사는 건물에 팔은 매도인이 어떻습니까?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는 임차인의 변동이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포괄 양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경영 주체만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어떻습니까? 전에 소유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 임차인도 이렇게 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때는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는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포괄 양수도 계약을 했더라도. 자, 또한 이 경우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납부하는 환급받도록, 그러면 추후에 매수인에게 부가세 네가 좀 내한테 줘서 내가 세무신고를 할 테니까 그러면 네가 환급 받으면 안 되겠나? 자,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납부한 후 환급 받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우리 세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인이 부가세 납부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포괄 양수도 조건이 잘못되어졌죠. 그죠? 이때는 후에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부담시켜서 환급받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 매수인이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것, 즉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상가를 팔 때 매수인에게 부가세를 내라고 해서 받아서 그것을 신고하고 다음에 나중에 매수인이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환급받는 것이 가장 어떻습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포괄 양수도 성립 조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존재할 경우는 건물분 부가세 별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즉 매매 계약서상 특약사항의 포괄 양수도 계약 조건을 삽입하는데 어떤 문구를 넣어야 되느냐? 본계약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 건물은 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 양수한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그죠? 본계약이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가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이런 특약사항을 삽입을 하면은 만약에 매도인이 어떻습니까? 이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이게 인정받지 않았을 때도 매수인으로부터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 문제와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포괄 양수도 계약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부동산 연구소입니다.